7월 4일 토요일 창원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전일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들이 대거 출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명현하고 김주호만 2차권 진입했었고 나머지 선수들은 무난하게 우승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창원 우스컵 1라운드 임대성을 이명현이 넘어서지 못하면서 2차권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창원 우스컵 2라운드는 이진웅이 과감하게 주도력을 발휘해 나갔어요. 이 김주호 편안하게 막해 나갔습니다. 여유 부리다가 제가 봤을 때는 김주호 살짝 넘어서려고 했었습니다만 이진웅의 시속이 빠르다 보니까 넘어서지 못하면서 2차권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김주호 분명 여유 부리다가 취입 못한 것 같은데 주의나 경고가 하나도 없었다는 점이 다소 좀 아쉬움으로 남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인 몸 상태는 괜찮다는 점에서 금일만큼 좀 주도하는 작전, 우승할 수 있는 작전 펼쳐나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창원 우스컵 4라운드 역시 까다로웠었던 라운드였었는데 결국 좀 이변이 발생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민호하고 주병환의 동반입사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렸었는데 김두현의 선행을 이교가 몰고 가면서 직선 크게 넘어섰습니다. 외선에서 주병환이 날아오다 보니까 세 자리 배당까지 발생되면서 상당히 어렵게 흘러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전일 선전 펼쳐 나갔었던 선수들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들이 상당히 좀 유리한 입장에서 집중력 발휘해 나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창원 우스컵 5라운드가 다소 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광주에서 훈련하고 있는 이명현과 김민철 연합 협공 나서게 된다면 객관적 기람에서 월등하기 때문에 두 선수의 동반 입장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선에서 낙차 부상을 안았었던 이명현 전일 임대성을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힘을 썼다가 김민철에게 잡힐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김두현이 힘을 쓰면 노태경 공태욱의 연합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창원 우스컵 5라운드는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나머지 라운드들은 전일 선전 펼쳐 나갔었던 중심을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고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조회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회만 하시고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구독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방송 제작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아이터천 전용 창원 우스컵 6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우스컵 6라운드 전일 과감한 선행력 발휘에 나갔었던 이진우 희속감도 괜찮았습니다. 임대성도 컨디션 괜찮은 두 선수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 자연스러운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이수원은 마크고 이준도 마크로 경주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수원이 자리 잡게 된다면 임대성이 이진웅과 이지훈으로 자리 잡고 주도력을 발휘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임대성의 시속감이 원체 좋기 때문에 이진웅 입장에서는 전일처럼 선행보다는 홈이 마키한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임대성과 이진웅의 전략적 연합 가능성이 아무래도 이번 라운드의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대성과 이진웅의 전략적 연합 가능성 쪽에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진웅도 몸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임대성이 승부거리를 길게 가져가게 된다면 이진웅의 몸 상태 봐서는 잡힐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복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죠. 이진웅이 지금 금정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만 과거 동창원 김해 팀에서 훈련했었다는 점 창원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진웅이죠. 그 점 때문에 임대성 상대로 직선 취입발도 살려나갈 수 있는 만큼 복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성과 이진웅의 동반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받을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임대성의 뒷자리는 이수원이 막혀 나가면서 홈이 견제 나가는 작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임대성과 이수원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임대성과 이수원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진웅하고 임대성 특선에서 되는 강급자들끼리 타입 좀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임대성은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가 아니죠. 기존 우스컵 선수 이진웅이 과연 임대성을 상대로 취입 나올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같은 시속이라고 한다면 이진웅 넘어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기존 우스컵 강자 임대성을 상대로 이진웅이 직선 편안하게 막혀 나간다면 취입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취입 나오긴 좀 버거울 것 같아요. 임대성과 이진웅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 하시는 임대성과 이수원의 동반 입장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무래도 두 선수
선수가 타점을 찾아 나가는 작전이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이진웅도 컨디션이 괜찮고 임대성도 좀 시속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두 선수가 뭐 정면 대결 펼쳐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진웅이 지금 금정에서 훈련하고 있어요. 하지만 김해 B팀에서 훈련했었다는 점에서 이진웅이 김해 B팀에서 훈련했었던 이준과 협공을 펼쳐 나가거나 이진웅의 뒷자리를 유경원이 막혀 나가는 상황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진웅이 유경원을 직접 챙겨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빼앗아서 이진웅의 뒷자리를 공략해 나가게 된다면 이진웅과 이지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이진웅과 유경원의 동반 입상 정도는 이들 중심으로 좀 과감한 전략도 세워볼 수 있죠. 뭐 전일 임대성 시원스럽게 넘어섰어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임대성 중심으로 이진웅과의 동반 입상 극적 배당으로 팔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이진웅이 이준과 협권 펼쳐 나가거나 이경원이 빼앗게 된다면 이진웅과 이진웅과 유경원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쉽게 가게 된다면 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두 선수의 동반 입상 아무래도 복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호스컵 1라운드 뭐 손성진도 전일 직선에서 차가 여유있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김한율, 강동주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동주가 힘을 쓸 것 같습니다. 손성진하고 김한율이 막해 나가면서 박영균 견제 나설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동주가 힘을 써야 되는 손성진이 강동주 활에 나가면서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김한율과 자연스레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손성진하고 김한율의 전략적인 연합 가능성 쪽에, 손성진하고 김한율의 전략적인 연합 가능성 쪽에 이번 편에서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있겠고, 박영균도 전일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손성진이 박영균을 세게 넘어가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에서 손성진과 박영균의 동반 입상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성진하고 박영균은 분명 정면 대결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손성진과 김한율의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받아는 말씀 전해드릴 것 같겠고, 뭐 순리대로 간다면요 뭐 이들 중심을 하는 전략이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 강동주가 얼마만큼 시속을 뽑아주느냐에 따라서 손성진, 김한율, 강동주로 이뤄지는 비노조 라인 완승도 충분히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 같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고유한도 곧잘 선행력을 발휘해 나갑니다. 이걸 박영균이 몰고 와서 직선 취입발 살려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박영균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이상경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노조가 뭉칠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강동주 믿다가 손성진이 타이밍 빼앗기게 된다면 고유한이 힘을 쓰고 박영균이 몰고 가고, 박영균의 뒷자리 이상경이 막혀 나갔을 때는 박영균과 고유한입니다. 박영균과 이상경 노조소들의 협공 가능성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은 맞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손성진이 김한율을 적극 챙겨 나가는 작전이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강동주가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아요. 박영균이 외선에서 나오고 손성진이 박영균 상대로 짧게 넘어서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만큼 손성진과 김한율입니다. 손성진과 박영균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이들 중심으로 3복은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호스컵 2라운드 정현수가 부상 이후 오랜만에 출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선에서 바로 우수로 강급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일 솔직히 불안감이 있었습니다만 박용균 활이 나가면서 직선 취입 나오는데 컨디션은 몸 상태는 전혀 지장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정현수 금일도 윤누신의 선행 적극 활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신사나 서울 한남이나 또 아라뱃길 쪽에서 뭐 인천 경기장에서 매일같이 얼굴 보면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인 만큼, 더군다나 동기생들이죠. 26기 동기생들입니다. 졸업순위 1위와 졸업순위 1위 기록했었던 윤우신, 자연스러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윤우신이 힘을 쓰고 정현수가 몰고 와서 직선 취입 승부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정현수하고 윤우신 26기 동기생 완승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을 받아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정현수하고 윤우신의 동반 입장 쪽에, 정현수하고 윤우신의 동반 입장 쪽 26기 동기생의 완승 가능성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노련한 박민호가
정현수의 뒤를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 박민호가 박지웅, 주병환 활에 나가게 된다면 창원 우승급 4라운드 우승 가능하다 말씀드렸었는데 이교가 차가 먼저 나왔어요. 주병환이 또 먼저 차가 나오다 보니까 이교하고 주병환의 동반 입상으로 세 자리 배당판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박민호도 컨디션 괜찮습니다. 정현수의 뒷자리 아무래도 인천 경기장에서 훈련하고 있는 박민호, 후미권 밀착 막혀 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현수하고 박민호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26기 동기생 윤우신도 때려 주드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만큼 정현수가 이를 활에 나가면서 짧게 출패 나가는 정현수와 윤우신 동반 입상 쪽이 이들 중심으로 한 전략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 같겠고 객관적 기량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기본이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홈 2점 살려나갈 수 있는 김계현이 받아가면은 3차권에서는 틈새 노릴 수는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현수, 윤우신, 박민호로 이어지는 아라뱃길 쪽 라인이죠. 인천 경기장에서 함께 올려라고 있는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이 매우 기대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승급 3라운드 강민성도 전일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선에서 아쉽게 내려온 강민성 주드록발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강민성의 강공승부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민성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세종팀 김관희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동대전과 선후배 사이 김관희가 힘을 씁니다. 강민성이 몰고 가고 후미는 이교가 막혀 나가면서 충청권 라인 완성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관희가 힘을 쓰는 주도하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선발에서는 통했습니다. 하지만 우세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2%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김관희가 힘을 쓰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강민석이 몰고 와서 짧게 투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이교화가 자력 투입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강민성의 뒷자리는 이교가 막혀 나가는 작전이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민성과 이교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김관희의 선임감이 괜찮다면 강민성 몰고 와서 승부 타임이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동대전과 선후배 라인 중심으로 강민석과 이교, 강민성과 김관희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간만에 이교가 직선에서 세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강민성 뒷자리를 밀착 압박 막혀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관희 버텨내기보다는 이교와 협공 가능성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전법상 궁합이 상당히 좋은 선수들입니다. 딱히 후미권에서 들이댈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들 중심으로 3복승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상당히 없다 말씀드리면서 강민성 중심으로 동대전과 선후배죠. 선배들 김관희하고 이교인데 이교의 후미권 마크 쪽이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승급 4라운드 전일 김주호 제가 봤을 땐 여유 부리다 취임 못했었던 것 같아요. 이진웅이 선행 전문도 아니고 거의 타정부터 때렸습니다. 김주호 편안하게 막혀 나갔어요. 한 바퀴 지점에서는 또 반바퀴 남았을 때 또 뒤까지 살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차를 바짝 붙였었다면 취입 충분히 가능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김주호 막판 취입 작전 노려봤습니다만 이진웅의 종속이 살아나서 그런지 몰라도 취입이 아닌 막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득점도 앞서 나가고 있고 경주 전개상 김주호가 이진웅을 상대로 취입해 나가는 것이 맞는데 제가 봤을 땐 김주호가 다소 방심 끝에 2차권에 머무는 쌍승이 좀 뒤집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가 생각한 그림은 그렇습니다. 근데 주의나 경고 하나도 없었다는 점에서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가 봤을 때는 취입이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취입 나지 못하면서 2차권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김주호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었다는 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결과상으로는 주의 경고가 아무것도 없었던 김주호 금일만큼은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김주호 입장에서는 연대세력 이진원이나 김명래, 박종태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조성래하고 주인호가 노련하기 때문에 타정전으로 김주호의 뒤를 공략해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주호가 금일만큼은 이진원과 자연스러운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한 살 터울에다가 또 인근 지역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한 점에서 김주호가 이진원을 완벽하게 챙겨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는
있는 상황인 만큼 김주호하고 이진원의 동반 입장 쪽에 김주호하고 이진원의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받아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박종태도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마크 됐을 때는 아무래도 직선 취입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종태가 힘을 쓰는 김주호가 몰가서 살짝 잡아나가는 작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시속감만 괜찮다면 지켜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김주호하고 박종태 동반 입장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김주호하고 이진원의 연합 가능성이 김주호하고 이진원의 전략적인 연합 가능성이 매우 기대된다 말씀드리면서, 삼복은 또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기본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조성래 이명현과 적극적인 연합 협공 한번 기대해 봤었습니다만 다소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만큼은 이주호가 단독 선행이라는 점, 더군다나 박종태가 때려주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조성래가 빼앗아서 3착 정도는 착수권 진입을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조성래의 부진만에 3차권에서는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주호가 마크 취평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박종태를 믿고 활용해 나가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해결해 나가게 된다면 김주호, 이진원, 박종태로 이어지는 3복 라인 깔끔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김주호를 꺾을 만한 세력은 없는 것 같아요. 이진원과 연합 가능성이 아무래도 이번 편성은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우스컵 5라운드 이번 편성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아무래도 특선에서 부상 이후 아무래도 졸전 끝에 강급됐었던 이명현, 전일도 임대성을 넘어서지 못한 임대성에게 젖히기 당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만큼 좀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때려줄 만한 선수가 아마 노태경과 김도현 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전일도 김도현 때리니까 직선에서 이교에게도 잡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명현이 김도현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지역 선배인 김민철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명현과 김민철의 전략적인 연합 가능성 쪽에 김민철도 부상 이후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전 같은 몸 상태는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이명현과 김민철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광주권을 최상의 팀으로 이끌었었던 두 선수입니다. 이명현과 김민철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명현이 때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민철도 마크 됐을 때는 악착같이 취입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복을 함께 생각하는 이명현과 김민철의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받아낼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김도현을 상대로 이명현이 세게 넘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전일은 김도현도 타점을 길게 가져가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컨디션 괜찮아요. 이명현과 김도현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협공에 의한 동반 입상이라기보다는 이명현이 김도현을 세게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명현과 김도현의 동반에서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명현도 선행도 어중간하죠. 젖히기도 어중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김도현이 노태경 활에 나가고 공태국을 뒤다 붙이게 된다면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명현 중심으로 분명 배당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김도현이 공태국과 연합을 펼쳐 나가거나 김도현이 노태경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노태경도 선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우수 적응이 좀 쉽지만 않다 생각을 해봤었는데 전혀 의외로 잘 들이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김도현과 공태국입니다. 김도현과 노태경 정도는 이들 중심으로 비노조 가능성, 이명현도 낙차 부상 안고 아직까지는 완벽한 몸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김도현과 공태욱, 김도현과 노태경으로 이어지는 비노조 라인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이명현 인정하고 김민철과 협공 가능성이 우선이되 김민철에게 잡힐 수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창원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래도 전일 선전 펼쳐 나갔었던 선수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은 기본이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역시 창원 우스컵 5라운드가 김도현하고 이명현이 힘대결 펼쳐 나가게 된다면 한쪽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이 최대 변수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